제품을 또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체 유기체에 빗대었을 때 결국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사람의 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몸속에 100조 개의 세포들이, 제품 세포들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더 젊고 싱싱한 시장력을 확보한 제품들이 탄생하고 낡고 도태되는 제품들이 죽어야 하는 이러한 순환적 과정에 의해서 이 인체 유기체들은, 세포들은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유기체, 경제 순환체 또한 바로 그러한 창조 도전적 노동 행위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신제품들이 요구되어지고 제공되어지는 그 에너지로 이 경제는 그 경제 생명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 제품 세포 속에는 어떤 노동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 작동 기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포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 즉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관계성, 단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포 속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분업과 협업으로 결국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고 분열을 시키고 신진대사적 순환을 작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위 제품 속에 새로운 창조, 벤처든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신제품 개발이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즉 제품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작동 기제가 결국 세포 속의 단백질과 같은 여러 노동 직무자들에 의해서, 이 노동 직무자들은 결국 창조 도전적 노동 직무자들, 자, 이런 노동 직무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공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 직무자들과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는 결국 나중에 강론 속에 상세하게 전개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런 개론적 이해를 위해서 바로 그 세포, 제품 세포 속에서의 창조 도전적 노동들이 어떻게 분업하고 협업하는가에 대한 그 시스템, 과정, 절차에 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행위, 인간이 수행하는 창조행위는 곧 제품 창조행위고, 제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의 한 단위, 마치 원자와 같은, 그리고 세포와 같은 그 한 단위 제품들, 그리고 그 원자와 같은, 세포와 같은 그 제품들 속에서 새롭게 분열이 되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에너지들의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세포가 새롭게 탄생하고 시장력을 확보하고 교환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기존의 낡은 제품들이, 세포들이 죽어야 하는 이러한 순환 과정에 의해서 건강한 인체 유기체가 그 생명성을
유지하듯이 일종의 종족 번식의 본능과도 같은 그러한 유지를 하듯이 경제 또한 이러한 순환적 관계로, 유기적 관계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그 제품 세포 속에 단백질 노동 에너지들의 분업과 협업의 어떤 작동 기제, 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한 강론은 차후의 강론에서 전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결국 제가 주장하는 이 창조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저의 주관적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을 사회가 공유하자, 그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교육적 공급을 하고, 교육적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종아리를 때리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인간의 꿈틀거림을 이해하는 그 근원을 창조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이 바로 창조 패러다임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주관적 제품의 정체성 정의를 좀 더 합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비율을 인체 유기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전개 속에서 그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몫은 지금은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 지식인들이 해야 하고,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결국 학문,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모델, 창조 도전과 분업, 협업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노동 에너지들이, 직무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창조 도전이 왕성하게 시도되는 그러한 학교와 사회, 그리고 세금, 이 모두를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이론들을 파생시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정체성 정의론에서부터 바로 이 부분을 파생시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생된 이 내용은 제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이론과 학문들은 이론이 결국 학문이 되고, 그 학문들이 교육에 적용이 되고, 그 교육은 결국 어떤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자가 연구하는 이론들이 산업 속에 적용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또 그 과정에 엄청난 새로운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고통스럽게도, 너무 혼돈스럽게도 역설적으로 사업가로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꾸로 이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그 직무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 이 직무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인식과 지식의
필요한 그 학문, 이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이 바로 수렵채집가들, 직무자들이 수행하는 그 생태계에 대한 그 세포를 분열시켜내는 그 역할론에 대한 정체성 이해가 공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결국 단백질들이 여러 종류, 역할의 종류들이 있듯이 그 노동 직무자들이 결국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는 제품과 산업의 분야마다의 그 직업적 명칭들이 있는 그러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제각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각각화된 직무자들이 결국 하나의 목적, 목표, 결국 잘 사는 것, 잘 성공시키는 것, 그로 인해서 시장력을 확보하고 돈을 벌고 중산층이 되고 그것이 기업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경제 단위체가 되는 그 누구나의 보편적인 꿈, 그것이 사업 주체, 운영진, 경영진이든 급여를 받는 직원이든 이러한 해석이 일맥상통하게 체계화될 때 바로 창조 도전 생태계의 분업과 협업이 최적화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바로 이러한 창조 도전 행위에 대한 정체성이 벤처나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신제품 개발이나 뭐 연구, R&D, 그리고 IT, 바이오, 자동차, 뭐 이러한 산업 분야마다 다양하게 제각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 에너지, 단백질 직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연장의 분업과 협업은 효율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별화된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와 직무 태도와 자세가 필요로 하는 이 창조 도전계에는 더더욱 그러한 차별화된 무장들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에 대한 정체성, 정의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모두가 창조 도전적 직무자로서의 어떤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와 태도, 자세를 무장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가 기존에 왕성하게 창조하지 못했던, 왕성하게 창조 분열되지, 세포 분열되지 못했던 그 원인과 이유들을 해결하는 처방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경제는 건강하게, 왕성하게 순환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건강한 사회적 가치들이 공유되는 노동의 결과에 의해서 획득되는 그런 가치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